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신 MBC 스테이션 임사랑입니다. 대중가요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역사 강사 백이성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바람 나는 역사 강사.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이번 회차에서도 역시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인수의 황성예터를 알아봤고 황성예터가 또 언제 우리 학생 의거에 쓰였는지까지도 알아봤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배상고 선생님, 우리 백이성 선생님의 큰 할아버님께서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그런 일까지 만나봤는데 정말 그 일본 제국주의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너무 조선의 청년들을 그렇게 가서 또 가서도 그 강제 노역을 또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졸, 잔인, 잔혹.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 주로 계시면서 그 어떤 노역을 하셨냐면은 그 일본의 그 정치인 중에 그 외무부 장관도 외상이지 외상. 일본 외상을 지냈던 그 아소다로라고 있죠. 아소다로. 들어봤죠. 그 아소가 성이거든요. 그 아소 그 집안이 큐슈 섬의 유명한 아소 탄광 집안입니다. 그럼 그래서 석탄에 그 설광석 해고 그 노역을 시키더래. 그 14명을. 와. 아니 유산환 아나운서님 우리가 지금 이 녹화하는 이 와중에 터진 이야기인데 그 국가보훈부에서 그렇게 웹페이지에서 백선엽을 했다면서요. 진일 기록을 삭제했잖아요. 처음에 그 간도 특설 때 12명을 다 삭제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것도 비석도 삭제하려고 하다가 11명은 못 하고 아마 분명히 제가 유튜브에서 한 방송 때문에 그럴 거야. 그래갖고 매불쇼요? 매불쇼 때문에. 그래서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거기서 완전 들이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웹페이지에서만 살짝 지었잖아.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12명의 기록을 지워주는 걸 장관직을 걸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놔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죠. 임선왕 아나운서님이 보실 때 그 14명의 공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보훈부가 할 일입니까? 아니면 간도 특설 때 12명의 기록을 지어주는 게 보훈부가 할 일입니까? 진짜. 아직까지 보훈부가 그 노다이 사건을 인정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면 노다이 사건 때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갔던 그 14명에 대해서 올려야죠. 보훈을 해줘야죠. 16살에서 18살 사이에 그 청년들 14명입니다. 그 14명이 생리식염수에 그렇게 마루타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그래서 그때 이 노래도 남인수의 황성예터였지만. 그렇죠. 오늘 할 거는 이제 시대를 넘어 48년도로 갑니다. 거의 한 10년을 좀 건너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38년도에 황성예터가 이게 40년의 노다이 사건에서 불려졌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한 10년 내지 8년 정도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역시나 남인수가 불렀고 노래 제목은 뭡니까? 페어웨이 38도선 가거라 38선이 되겠습니다. 가거라 38선. 가거라 이거. 오너라가 아니고 가거라. 우리가 그 알고 있는 38선 맞는 거죠? 말 그대로 38선.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렇죠. 남북한이 이렇게 딱 돼 있는 요 지도. 지금이 여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38도선인데 그러니까 황해도 요 밑에 여기 연백군이라든가 요런 데가 다 우리 땅이었다. 개성도 우리 땅이었고. 이래서 김일성이는 이래 얘기한다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리 강원도 여기 다 우리 거였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많이 잃어버렸고 강원도에서는 좀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휴전협정에 의해서요. 휴전협정에 의해서. 참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아나운서님. 그냥 이게 다 같이 우리 땅에 이걸 지키고 우리는 더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만 보면 속이 터지겠습니까? 21세기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봐도 분단된 국가는 유일합니다.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아니 거의 섬 아닙니까? 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도가도. 그래 북한은 대륙하고 연결이나 돼 있다 치자. 우리나라는 지금 섬이라니까 진짜. 너무 섬이에요. 제주도가 부산을 보고 육지락 하던데 아니라니까. 내가 그때 그 제주도 분 보고 그랬다니까. 대한민국 자체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섬이에요, 섬. 섬이죠. 내가 그랬더니
그분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아 맞네 섬이네 이러시더라고. 그렇죠. 그래. 예. 아니 비행기하고 배 아니면은 외국으로 갈 길이 있습니까? 없죠. 자동차 타고 아니 저기 임사랑 아나운서 우리 우스갯소리 이래 생각해 봅시다. 글램핑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글램핑 좋아하죠. 차박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죠. 남북 통일되면 그런 사람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많아지죠. 자동차 타고 중국 가고 러시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네. 대륙 횡단 열차 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타고 자동차도 타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 자동차 타고 저렇게 러시아 도로로 해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사람 있다에 분명히 내 500원 겁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임사랑 아나운서님 자기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그럴 그런 것 거. 같아요. 예, 진짜 그냥 반도가 아니라 한 반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948년도면 네. 해방 이후에 예. 정말 전국이 막 정말 혼란스러울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5년 8월 15일에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예. 몽양 여운형 선생은 8월 13일에 알고 있었습니다. 8월 13일에 일본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불렀죠. 완전 항복 선언을 한다고요? 네, 이제 항복선을 할 거다. 예. 우리가 나갈 때 음. 우리를 제발 좀 죽이지 말아 달라. 아.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막 폭동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놈들 왜 그렇게 하니까 알리지 말아 달라. 그래서 몽양 여운형이 이게 뭐지? 이 무슨 개수작이지?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일본이 항복을 한다고?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틀 동안 이 본뜻이 뭐지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우리는 그냥 무슨 몽양 여운형이 비밀 뭐 협정을 맺어갖고 뭐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947년 12월 달에 이미 기획이 돼서 이 노래가 기획사에 의거해서 1948년도에 발표가 됐지만 47년 12월 달에 이미 기획된 걸로 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어른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48년 3월경에 작사 작곡이 돼 가지고 네. 이 남인수 씨가 여러 번 그 뭐라 그럴까 녹음을 해요? 아니 저 편집을 그러니까 작곡 다 해놨는데 네. 요 음표가 마음에 안 든다. 요거 반응 올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편곡을 했군요. 예, 남인수 씨가 부르는 걸로 처음부터 기획이 됐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47년 12월에 기획이 돼서 한 3개월 동안 작곡과 편곡과 다시 작곡과 편곡을 막 거쳐가지고 가사도 다시 이제 뭐냐면은 그게 이부풍이라는 분이 했는데 요 가사 요렇게 고쳐보자 저렇게 예. 고쳐 왜 불러보니까 좀 박자가 마음에 안 든다라든가 불러보니까 좀 이렇게 음력이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이래갖고 바꾸고 이래가지고 48년 4월경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보느냐면 48년 6월경에 신문에 광고가 나와요. 그럼 한 4월경에 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작이 돼가지고 녹음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해보는 거죠. 낮은 음으로도 한번 해보자. 높은 음으로도 해보자. 다양한 버전으로 올겐 반주로 거죠. 해보자. 네. 생목으로 불러보자. 뭐 그 다음에 저 바이올린 반주로 해보자. 별짓을 다 해본 다음에 요게 제일 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최종판이 4월에 나온 거. 48년 네. 4월쯤에 나오고 6월 달에 이제 신문에 광고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판매를 해보고 어느 정도 먹어줘야 이제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 한번 팔아봐야 돼. 예. 예. 고래 보고 전국 발매를 하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서 좀 어느 정도 예. 올라오면 반응이 그렇지, 올라오면 전국적으로 이제 퍼뜨린다. 그렇죠. 퍼뜨리는 거죠. 예. 마치 그 삼성이 타워 팰리스라는 그 엄청난 서울의 그 번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네네. 저기 서희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서초 가든 스위트라는 걸 그 하나 지어 보지 않습니까? 타워 팰리스급의 아파트를 네. 지어 보고 요게 분양이 잘 되느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게 60평대, 70평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 예.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 야, 그 정도 아파트 넓이에 그 가격에 강남역에 그럴 것 같으면 그 강남역에 5번 출구이거든요. 요번에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그 서희초등학교 예. 말이죠.
그 불행 저기 그런 비싼 땅을 살 것 같으면 저런 주택을 해가지고 왜 우리 텔레비에서 보는 그런 마당 있고 막 이런 집이죠. 그런 데 살지 돌았다고 그 매연 있는 거기 사나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하나 지어 본 거야. 그리고 되니까 도곡동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대규모 부지로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 당연히 예. 반응이 뜨거웠겠네요. 뭐가 반응이? 가거라 38선. 예. 가거라 38선이라고 하는 게 사대문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이 뜨거우니까. 이제 전국 발매. 자, 전국 발매라는 게 그때로서는 어떤 개념일까요? 어떤? 함경북도에서 제주도까지인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때는 예. 진짜 한반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가수가 없죠. 지금은 뭐 북한에서도 불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수가 있어요. 없죠. 네. 북한 저가 뺏기겠지. 실제로 하나 뺏겼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 왜 북한의 모란봉악단인가 뭐 부르는 그 노래가 가사만 싹 바꿔가지고 한국 아이돌이 불렀던 노래하고 춤 동작까지 똑같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표절 지적하니까 다시는 그거 북한 방송에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아나 보지.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런 식으로 스케일이 컸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가거라 38선이 남북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히트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남북 모두에게. 예. 근데 제목 자체가 예.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38선. 예. 말 그대로 일본군이 패망하고 난 뒤에 물러날 때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소요 사태 없이 철수시킨다. 네. 요래 갖고 38도선을 중간으로 딱 놔놓고 요 지도 말다나 네. 요 위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네. 밑에는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네. 그냥 원리는 간단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둘 다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소련과 미국이 네. 어떻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각자의 방식대로 통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련군의 잘못이 거의 100%입니다. 소련이 먼저 잘못을 했다. 소련이 왜냐하면 소련은 네.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거의 7년 가까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잖아요. 네.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희생을 치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러일 때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치렀으니까 뭐 7월, 거의 없는데. 7월 29일 날 예. 7월 29일 날 처음으로 만주 관동군을 시베리아 북부에서 공격한 게 처음이에요. 그 공격도 박격포 2방 쏘고 끝났어요. 그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리고 뭐 함흥으로 상륙 작전을 한 건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함흥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지도가 여기 이래 있으면 나오면 참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함흥으로 상륙 작전을 한번 했어. 막 그거 한번 했어. 그래가 막 한 12명 정도 싸우다 죽었대. 12명. 그래 죽었다 치고 그래 옛날에 그래 12명도 아깝지만은 어쨌든 미군이 치렀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원자 폭탄 그런데 안 소련군이 독일하고 싸우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 그거는 나도 인정합니다. 그럼 동서독 분단으로서 저거는 된 거잖아요. 네. 왜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냐고 한반도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8월 15일 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실상 한반도 북부에는 8월 20일 날 모든 전투가 끝났습니다. 네. 8월 20일 날 한반도 북부에 산이 많아가지고 이 연락을 제대로 못 받은 일본군들이 엄마야 싶어서 총 쏘고 싸운 거는 있어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일본군이 고당 조만식 선생한테 이 해가지고 항복 문서하고 이제 우리는 간다하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남인수의 이 노래가 45년 45년 8월 15일부터 이미 이래가지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분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상상조차 않았겠죠. 47년 요때까지만. 네. 45년, 46년, 47년 요때 우리나라 분단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서로 뭐라 그랬을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분단이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통일이 될 거,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거. 없었죠. 그냥 네. 있던 나라 그대로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선이 그 한반도에 이래 있었고 만주 네네. 간도도 좀 이래 갖고 있었고 이래 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가져오겠지. 당연히 우리 거지. 땅.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야 무장 해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데 자꾸 무엇이 이상해. 좀 굴러 들어가는 게 뭔가 자꾸 이렇게 뭐 소련 저거가 행기 뭐 있노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거야. 저거 뭐 했다고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너무 땅에 말라키 들어왔나 이런 거죠. 그렇죠. 미군은 OSS라고 하는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한국 광복군을 이렇게 해서 김준엽이라든지 네. 장준하라든가 이런 사람들 시켜갖고 저기 뭐야 부산으로부터의 진공 작전을 막 이렇게 계획하고까지 했던 나라예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 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소련 자들은 뭔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점점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뭔가 한반도를 자기의 위성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서서히 뻗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이 도움을 준다와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다는 다릅니다. 네네. 예, 그 도움을 준다고 해서 감정이 좋나요? 그거는 아니다 그건 이거죠. 다른 문제인 뭔가 거죠. 불공평할 네. 수도 있는 네. 거고 친일파들을 막 다시 되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다르지만 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에는 의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 47년 그 밑에 무슨 사건이 돼요? 47년 네. 7월 19일 날 7월 19일. 7월 19일.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죠. 예. 7월 19일 날 서울 종로에 있는 해화동 로타리에서 예. 몽양 여운형 선생이 총에 맞아서 암살됩니다. 아, 이날 영훈 예. 선생이 돌아가셨군요. 1947년입니다. 이 날짜가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네. 저 멀리 버마에 지금 아웅산 수치 저가 아버지 있죠. 예. 아웅산 장군이 그 기관총에 의해서 피살된 날입니다. 이 날이. 같은 날에 예, 그러면?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아웅산 장군은 아침 11시 30분. 네. 그다음에 몽양 여운형 선생 오후 2시 반. 예. 묘하게 비슷하네요. 그 뭐 서로 뭐 전혀 몰랐겠지. 네. 뭐 아웅산 장군이 돌아가셨다고 뭐 속보로 중간 전해준 건 아니었겠지. 근데 뭐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뭐냐면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 그때 돌아가시니까 네. 전 국민이 그때부터 이상한 걸 몸으로 느낀 거죠. 이거 왠지 불길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저 38선이라는 게 네. 어떻게 되겠어? 뭔가 저렇게 그냥 못 가고 끝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왕래가 안 될 것 같아. 저 38선이 그냥 예. 일부러 그어놓은 거지만 예. 자기들이 그냥 주둔하기 미국과 위해서. 소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때 우리 그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에 의해서 생겼지만은 네. 48년에 우리나라가 초대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니까 네. 노스케 놈들이라 했거든. 노스게요? 노스케 러시아 사람들 그 소련 사람들 보고 노스케 저 노스케 놈들 네, 이랬단 말이야. 네. 그러면 저 노스케가 말이야. 그 소위 그래서 또 배웠다는 선비들은 또 러시아의 한자 발음인 아라사. 아라사. 예, 아라사. 이 놈들이 우리 북부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다 그랬어요. 에이, 이거 말이 씨가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야. 저는 그냥 임시로 들어온 거지. 금방 나갈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제 민족에 아주 나쁜 놈이 등장하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김일성이가 해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나갈 놈이 아니에요. 이래 왔다가 뭘 좀 하고 뭐 이게 아라사 놈들이 너무 거리가 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러시아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 말도 잘하는 아를 세웠다가 아니에요. 얘가 그냥 단순한 통역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지가 지도자야. 하고 있는 폼 이래 보니까 지가 네. 무슨 항일 유격대 출신이고 뭐 그다음에 저기 40년대 뭐 38년도 이럴 때 뭐 보천보 전투 뭐 이런 거를 뭐 지가 지휘했었대. 네. 그러면서 그 이제 항일 유격대 출신이래. 그러니까 보천보 전투야 유명했지.
우리 저 식민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줬죠. 국내로 진공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은 처음이었거든. 이거는 뭐 한홍구 교수라는 분이 아주 잘 실증을 했죠.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저기 일본 경찰이나 군인은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죽였다는 것도 아니고 한 명. 한 명. 예, 초소 하나 불탔어요. 초소라는 게 그 왜 이래 얄구저 보초병서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도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야. 네. 다스리는 총독부나 식민지 압박 민중이나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야, 그게 가능해? 이런 거 있잖아. 만주에서 싸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국내 진공 작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던 개래라고 말을 들으니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어릴 리가 없지. 나이 좀 든 장구이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김일성 맞아요. 원래 이름이 김성주. 예, 김성주 동생 김철주. 예. 철주 동생 영주. 그래서 우리 왜 7.4남북 공동성명 할 때 김영주가 저쪽 북쪽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주에서 이름을 바꾼 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예. 그러니까 1913년생이니까. 근데 저 북한 교과서 내는데 보면 12년생이에요. 1912년 호소인이라고 13년이에요. 그래 이제 1913년이니까 45년 해방됐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살이죠. 진짜 지금 저보다 젊네요. 아니 우리 임사랑 아나운서님 33살보다 나이가 많으십니까? 훨씬 많습니다. 네, 삿살을 달았습니다. 올해 40입니다. 이런 동안이 있을 수가 있나? 예. 지금부터 아부 타임. 저는 31살인 줄 알았는데. 빨리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 돌아와야 됩니까? 예, 돌아와야 됩니다. 목포 MBC 청취자들이 이거 들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갑자기 막 이런 거 막 던지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야, 이 자식아! 그래서 역사에 집중해. 이러면. 아무튼 김일성 당시에 34밖에 안 됐는데. 그래 이제 지도자라고 온단 말이지. 그럼 뭐 항일 유격 때 뭐 지하고 동일학 하면서 뭐 최용거이 뭐 김책이 뭐 김일이 뭐 이런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민족 운동을 하고 이랬던 고당 조만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쫓겨나. 네. 권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막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래. 그래. 묘하게 돌아가네.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민족 화해에 아주 기치를 걸고 노력하고 화해의 상징이자 이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그때는 없었던 거지. 통일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민족의 그거였던 여운형 선생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네. 누가 죽인 겁니까? 예, 그거는 아직도 배후가 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묘연해요. 예, 범인은 있어요. 한머식이라는 범인은 있는데 네. 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거 누가 시켰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운형 암살 사건의 그 주인 검사였고 했던 사람은 여운형 암살 사건을 미궁으로 잘 만들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범을 또 잘 풀어주어서 6.25 전쟁 이후에 자기가 법무부 장관에까지 올라가는 조재천이라는 검사입니다. 예. 이승만에 정말 충성했던 그랬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때도 아주 출세를 계속했던 그런 설마 했는데 역시 그때부터도 참 뭐 같은 세상이었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제 여운형 선생을 그래가 빨개이로 몰고 참나 의의가 없어서 내가 이제 이 여운형 그런 분위기가 딱 되면서 자 요게 한번 우리가 예를 보시면은 10월 6일 날 10월 6일 날 좌우 합작위원회가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딱 느껴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들기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11월 14일 날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유엔에서 국제연합에서 이 국제연합이 45년 10월 6일에 생긴 거거든요. 이게 해방되고 난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주의 세력, 파시스트 세력에게 연합군 세력이 이긴 거거든. 그렇죠. 그거를 기념해서 민주주의에 기반한 또 자본주의에 기반한 국제기구를 만든 거예요. 국제연합. 국제연합 UN인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랬더니 UN 총회에서 뭐냐면 자 정부가 총선을 하되
대한민국의 총선을 하되 그 한반도 전체 총선을 딱 하고 나면은 미소 양구는 철수해라 이래 되는 거죠. 잘 됐네요. 예, 당연히 철수해야죠. 철수해야지. 예. 여기서 소련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 왜 철수해야 되는데? 동유럽, 야, 우리는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 몇 천만 명 죽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동유럽 그거 나부레이밖에 못 받았어. 전리품으로. 그것도 뭐, 이 45년 이후에 소위 말해가지고 마샬 플랜이라는 게 서유럽의 구제 정책이 되고 네. 거기에 대항해서 외무부 장관 소련의 몰로토프 플랜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둘 중 하나를 요구받게 되거든요. 결정해 주기를. 결정해라. 네 미국 편이야, 소련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싸움이 되는 네네네. 거죠. 거기에서 몰로토프 플랜 할 거야, 아니면 마샬 플랜 할 거야. 이랬을 때 잘 보세요. 소련의 계산은 한반도를 미국 전체에 넘겨주면은 네. 유엔에서 한 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 몰로토프 플랜을 선택하는 나라를 한 나라라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뭐냐면은 소련 정부가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저해괴망측한 정권을 만드는 데 전격적으로 밀어주게 되죠. 큰 그림이 있었네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몰로토프 플랜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네. 남북 분단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 역사의 원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지 못해요.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인구의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얼마든지 그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내가 볼 때는 나오지 못합니다. 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거든.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김일성이는 몰로토프 플랜을 딱 등에 업고 편안하게 들어온 거야. 지가 옛날에 뭘 했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샬 플랜을 등에 업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샬 플랜을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치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한 거예요. 북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김일성이 그냥 왜 파도 타고 쫙 해변가로 오듯이 그 버프를 타고 쫙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스탈린이한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래버린 거야 그냥. 그럼 나머지는 다 찌그러져 이 말이거든. 네, 조용히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몽양 여운형 선생의 사실상의 요거 입에 노릇을 했던 네. 신문 기자 겸 네.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인이 있었어요. 당시에요. 예. 물론 친일 의혹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1920년에 여운형의 일본 제국 호텔과 일본 의회에서의 연설 때도 대변인으로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설산 장덕수라는 분입니다. 설산 장덕수. 네, 자기 형도 엄청난 언론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 간도 한인 학살 있잖아요. 예. 저 청산리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분풀이로 막 네네네. 죽이고 했던 그 한인 학살의 참상을 취재하러 갔던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군에게 죽었다고 해서 최초로 순국했던 기자 장덕준 기자의 동생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동아일보 예. 동아일보 부사장. 예, 이 장덕수의 이때 신분이 동아일보 부사장이었는데 바로 설산 장덕수가 12월 2일 날 암살당합니다. 예? 몽양 여운형 선생은 차를 타고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몽양 여운형 선생을 가운데다 놓고 세대가 지나가는데 예. 여기 옆에서 급작스럽게 뛰어 올라와서 네. 잠깐 이렇게 로타리 해화동 로타리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 돌아가는데 요게 이제 신호에 잠깐 요게 앞에서 멈추고 이게 트럭 하나가 이렇게 앞에 딱 섰다는 거야. 예.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되면 그 트럭에서 누가 내려갖고 이쪽 가운데 타고 있는 본네트로 뛰어 올라서 본네트 앞에 그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로 총을 쏜 거예요. 여운형 선생이 뒤에 가운데 타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경호원이 있으니까. 네.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놈이라는 거지. 측근이라는 소리네요. 측근이 아니라 당시 여운형 선생급의 정부 요인들은 서울경시청에서 네.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 서울경시청장이자 경무국장이었던 사람들 바로 장택상, 조병옥 이 둘 중 하나가 지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니 조재천 검사가 수사를 똑바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니까 그렇게 죽었죠. 설산장덕수는 그래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다음 타겟은 나도 죽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4개월 20일 만에 어떻게 되냐면 집에 들어가는데 차에 네.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서 누가 있다가 잠시 검문 검색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옆에 보십시오. 비서가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캐빈 소총을 이렇게 들어갔고 두두두두 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목양 여운형 선생은 권총으로 돌아가셨지만 네. 그러니까 캐비넷 이 앞에 앞유리를 뚫고 총알이 박힌 거 아닙니까? 아저씨 같은. 자동차 앞유리. 예, 앞유리 끊고. 이거는 캐빈 소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12월 22일 날 드디어 백범 김구 선생이 나서는 거예요. 뭐냐?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예. 이게 47년의 분위기였고 요 분위기에서 이러한 일련의 민족의 절체절명의 사회 상식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분단을 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네. 그때 만들어진 노래 박시춘 작곡 가거라 38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군요. 예, 이때가 기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인수가 제가 할게요라고 된 거예요. 내가 해야 말빨이 있지. 이 말이에요.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이게 노래 가사 한번 보십시오.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가지 못한다 이거야. 네. 지금 북한에서는 당연히 소련군들이 이게 미군 때문이라고 세뇌를 시켰겠지. 우리는 어떻게 돼? 저 노스케 아라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던 곳을 아니 왜 왕래를 못해? 우리가 여행을 가도 가는 거고 이런 건데 그때 근데 왕래를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뭐게요? 표면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도. 어떤 이유였습니까? 무조건 못해. 오는 놈 다 죽일 거야.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염병 때문에 그랬어요. 전염병이요? 예. 우리 전염병 하면 코로나 할 때 복균자가 지나가면 그때 한창 때 어땠습니까? 격리시키고 일주일간 영업 안 한다 하고 막 그랬죠. 중단하고 자가격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가지 마세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나요?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어떤 전염병이었습니까? 예, 그게 이제 호열자. 호열자? 예, 콜레라, 장티푸스 이쪽이 많이 돌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뭐냐면 못 간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온 국민이 정신없는 그 와중에 남북 분단의 작업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묘하게 다 맞아 떨어져 보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왜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대통령을 2번 내서 이제 69년에 다시 한번 더 해물라고 하는데 그래서 71년도에 그래서 69년도에 헌법을 바꾸고 71년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해서 자기가 당선 또 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왜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68년 총선에서 내가 이미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조용히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야당이 너무 막 야당의 이 요구를 수용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좀 살살 얘기하는 야당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딱 두 놈이 눈에 거슬리
요 두 놈만 없으면 좀 편안하게 개헌을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두 놈이 누구예요? 부산 서구의 YS, DJ. 그다음에 목포의 DJ. 그래서 그래 보니까 YS 야는 진짜 싫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 민주주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출마 안 하고서야 이건 방법이.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DJ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결국에 둘 다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 계열에 참 시끄러웠잖아요. 박정희의 예언대로.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정이나 소련에서 볼 때에 어떻게 돼? 이 남북 분단을 해가지고 몰로토프와 마샬 플랜을 사이좋게 한 표씩 나눠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돼요? 딱 내가 보니까 요 두 놈이 참 시끄러울 것 같은 거. 누구? 여운형, 백범 두 사람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암살은 백범 선생님은 물론 49년도 6월 그 이후에 26일에 돌아가십니다만은 이 두 분의 암살은 정말 그거는요. 백범 암살범 안두희 네. 몽양 여운형 선생 암살범 한현우 네. 그다음에 장덕수 암살범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의협심에 의해서 그 조재천이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의협심에 의해서 했대. 누가 봐도. 그래, 아니, 한식의가 자기 재판에서 뭐라 했냐면, 아니, 내가 완전 궤변을 늘어나요. 윤봉길의 이런 거는 다 좋다 해주고, 왜 나도 이 빨개이를 죽였는데 왜 나는 영웅 대접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조재천이가 편을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 한 개인의 의협심으로 그렇게 정치 거물이 하필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라이벌들이 다 사라집니까? 무조건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김일성이도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게 너무나 기쁘단 말입니다. 김일성이는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 좋지. 그러니까 설산 장덕수 돌아가셨어. 몽양 여운형 선생 돌아가셨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방해거리들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통일정부론자들. 네. 그리고 통일정부는 통일정부인데 그냥 대도 안 한 지 혼자 유튜브 방송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그런 미국과 소련의 어떤 국제적 커넥션 이런 거에 의해서 되지 않았겠느냐. 암살 과정도 그렇지만 암살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도. 사건 처리 과정도 이게 다 지금 백범 선생 암살 사건, 몽양 선생 암살 사건, 설산 선생 암살 사건이 다 영구미제 사건이에요. 다. 이제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도 없어. 그 DNA가 남아있어, 혈흔이 남아있어, 뭐가 있어, 지금. 너무 오랜 세월이 그러니까 흘렀죠. 기록이 있다 해도 그 기록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요런 것이 가거라 38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먹한 감정에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뭡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희망만을 노래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사 팟캐스트의 역할을 한다고. 해적 방송의 역할을 한다고. 남인수가 자기가 딱 불러버리니까 전 국민이 확 번져. 지금 기미 독립 선언을요. 다른 사람 말고 유재석이 진짜 나와갖고 확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불타오르죠. 불타오르죠. 네. 물론 그런 느낌을 또 유재석 씨가 코미디언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사람들이 믿죠. 야, 이거 진짜 위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백범 김구 선생이 단독 정부 수립을 공식 반대합니다라는 말은 그런 움직임이 거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네. 이 상층부의 윗대가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지금. 남북한 8천만 우리 4천만 동포여 모두 단결하라. 죄송합니다. 연설문에 3천만 동포라고 냈구나. 3천만 동포여 단결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곡이 한번 연설은 좋아. 이게 사람들이 또 금방 까먹는다. 그리고 제대로 안 퍼집니다. 근데 노래는 다르죠. 그러니까 노래가 이제 고담 남인수 씨가 그럼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가거라 38선이라는 이 노래가 등장했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 좌절과 아픔을 제대로 예. 노래했네요. 이 예. 가거라 38선. 말 그러니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가사가 말이죠. 야, 내가 이거 참 가사를 외우지는 못해서 제가 이 핸드폰을 이래 보면은 이렇게 2절 가사가 이랬습니다. 어느 때나 터지려느냐. 어느 때나 없어지려느냐. 여기서 이렇게. 터지고 없어지는 건 38선이어야 된다. 예. 그 밑에 가사가 뭐냐. 38선 세 글자를 누가 지어서 어에다지 고개마다 눈물이 더냐. 이렇게 끝나거든.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안 없어지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목도 가거라 38선이잖아요. 38선 없어져라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2절의 가사가 저는 진짜 백미라고 보는데 뭐냐면 손 모아 비나이다 이러고 나온다니까. 온 국민의 바람을 여기다 담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1년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 네. 이 정리한 거에 이런 과정을 모른다고. 우리 국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가요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백이성 강사가 한 거를 저기 무슨 정신 나간 지가 또 방송에서 좀 뜰났고 저런 식으로 역사를 비천한 딴따라들을 뭐래갖고 한다고.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임사랑 아나운서님 이게 그럴듯하게 안 들리세요? 이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많은 백이성 강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또는 한번 들어보자 싶을 때에도 뭐냐. 이렇게 가슴에 팍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방식의 역사 해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떻게 돼? 민중들에게도 당시는 한글을 깨친 분이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글 해득률이라는 문자 해득률이라는 게 70년대에 와서야 거의 한 60-70% 정도 돼요. 맞아요. 한글을 보고도 읽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한글이 문제가 아니지 그 영어도 그죠 숫자도 다 세말 줄 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시대를 돌고 돌아 한자를 얼마나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문제. 지금은 뭐 99.99%일 거예요. 늙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도 베트남 이런 데 가면 베트남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40%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결국에 퍼뜨리는 게 뭐예요. 노래인 거야. 노래는 들으면 이게 알겠거든. 옛날에 성경 구절을 유럽 사람들한테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문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르네상스 이후에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성직자? 화가들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라파엘로라든지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이런 애들이 뭐냐면 그 성경의 명장면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명장면들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뭐 보티첼리라든지 이런 화가들이 다 그리는 거죠. 천지창조, 뭐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그리면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보면서 해설사들이나 누가 설명을 해주면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그거를 다 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지금 성경의 유명 구절들이 거의 대부분 그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던 그 장면들이 많아요. 예. 성경에서 이렇게 왜 되게 유명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뭐 브리스 로마 신화도 우리가 비너스의 탄생이라든가 다윗 왕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 화가들의 조각상 아니면 이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런 거의 역할을 누가 했다? 대중가요가 한 거예요. 참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그 가요 제작사들은 정말 그 시대상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책을 출간해봤자 한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있어서 뭐 동네 사람 20명이 모여가지고 모여 듣는다? 그러면 출판업자에게는 그건 손해예요. 그렇죠. 책이 많이 팔려야지.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30
32년도경부터 36년경까지에 벌어졌던 농촌 속으로라는 걸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합니까? 농촌 운동, 속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운동. 새마을 운동이요? 아니요. 그거는 1960, 70년대, 네네. 70년대의 얘기고. 그러니까 뭐냐면 브나로드라는 게 있어요. 브나로드 예, 운동이요? 브나로드. 농민 속으로 이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 브나로드 운동의 뜻이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 뭐냐면 한글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왜 가르쳐 줘야 돼? 그걸 어느 회사가 주관했습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동아일보가 주관합니다. 아. 한글을 많이 해독해야 신문을 신문을 보죠. 구독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니는 경상북도 예천, 니는 전라도 나주, 니는 저 함경북도 북청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브나로드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김정식. 우리가 김정식을 호로 알고 있죠. 소월이라는 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월 김정식. 김소월이라는 김소월 사람. 시인. 예, 김소월 시인이 바로 동아일보 평안북도 정주군 지국장입니다. 그 사람.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정주군 지국장을 할 동안에 브나로드에 가장 앞장섰고 동아일보가 그래서 브나로드 하면은 자 이래 보세요. 각야 거겨 고교 구교 거기 이러면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동아일보 기자의 이름 좀 쓰자. 뭐야?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제 이거를 온 국민이 외우게 만드는 거야.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거를 외우고 읽고 쓸 줄 알면 한글 다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브나로드 그러니까 이 운동. 브나로드라고 오. 하는 게 그래서 나와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글자를 몰라도 대중가요는 가능합니다. 말만 알아들어도 됩니다. 그럼요. 따라 부르면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따라 부르고 이러면서 야, 이 38선 문제가 심각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포 사람들이 38선 문제가 심각했을까요? 먹고 아니지. 사는 게, 예. 내 지금 농사 지을 때 여름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 이게 중요한 먹고 거지. 사는 게 무슨 문제였죠. 저 휴전선에 그래 내 친척 하나가 일제시대에 저기 저 만주로 가서 돈 버는 친척이 있는데 가 돌아오겠지 막 아이고 왕래가 안 되고 그런 시절이 오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 됐을 낀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 저기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저기 우리 일이 더 급하고 이런데 아니에요. 노래를 들으니까 돼. 남인수가 부르네. 그러면은 이거 심각하지. 대도 안 한 가수가 부르는 게 아니지. 국민 가수입니다. 예. 남인수가 부르는데 손모아 빈대잖아. 이 38선이 철폐되기를. 그러니까 더 알아보겠네요. 38선이 뭐예요, 근데? 철조망을 뭐 이렇게 만든 뭐가 있대. 철조망을 왜 만들어? 사람 지나가면 다 죽인대.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예. 자, 남인수의 가거라 38선. 아니 뭐 이게 임영웅 씨도 불렀고 조명섭 씨도 불렀고 영탁 씨도 불렀고 송가인 씨도 불렀고 주현미 씨 버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네네. 주현미 씨 버전이 있고 또 저기 그다음에 사랑의 밧줄로 꽁꽁 김용임? 묶어라 그 김용임 씨도 이거 네. 불렀습니다. 다양한 후배 가수들이 또 이 예, 노래를 그런데 커버를 제가 했죠. 예.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절박한 우리 민족의 호소였는지를 절체절명의 정말 절체절명의 한반도의 순간에서 예. 나왔던 노래라는 걸 알면 음. 그냥 콧노래 부르듯이 부를 예. 수 없는 노래가 예.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가거라 38선 남인수의 노래 1948년도에 발표된 노래에 대해서 당시 시사상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신바람 나는 역사 강사 백이성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겠습니다.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